안녕하세요. 남서방TV 남재현입니다. 제가 오늘은 뱃살 빼는 10가지 수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이제 지금 노출의 계절, 또 여름도 다가오고 하는데 우리가 뱃살 빼는 법을 잘 숙지를 해서 또 건강한 기분 좋은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뱃살을 빼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실은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거든요. 이 탄수화물은 필요한 양 이상으로만 들어와도 바로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서 우리 지방으로 축적이 되거든요. 특히 내장지방으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방 축적의 제일 원인은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과도하지 않게, 어차피 우리가 뱃살을 빼고 살을 빼는 중요한 원칙은 활동량보다 적게 먹는 거거든요. 그 적게 먹는 영양소 중에 첫 번째가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되겠다,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대신에 단백질 섭취는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살을 빼더라도 전체적인 칼로리가 또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리 살을 운동과 동반해서 잘 빼더라도 근육이 체중 감량과 더불어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지만 단백질 섭취는 꾸준히, 그리고 필요량 이상으로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해주면은요, 허기를 좀 덜 느끼게 해줍니다. 단백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한 영양분이 들어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허기지는 거를 좀 많이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충분히 해주고, 또 과도한 단백질 섭취를 하더라도 단백질은 우리 몸에 지방으로 저장이 되거나 하지 않고 다시 이제 배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드셔도 뱃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 뱃살 빼는데 중요한 거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근력 운동 하시는 거 좋습니다. 얼마든지 하시고 하체 근육을 튼튼히 하고 상체 근육도 왕자도 세우고 하는 거 좋으신데, 그런 근력 운동은 근력 운동대로 하시는 거고, 뱃살 빼는 데는 유산소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무산소 운동은 연소가 충분히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힘을 내기 때문에 지방질을 갖다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지방을 연소를 시키는데, 이 유산소 운동을 일단은 시작을 하면은요, 최소 30분 이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에너지를 소모할 때 제일 먼저 갖다 쓰는 거는 탄수화물이거든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탄수화물을 갖다 씁니다. 그러다가 이 비축된 탄수화물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그때 이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갖다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탄수화물이 고갈이 되는 선까지는 운동을 하시고, 그 이후에 좀 더 하셔야 지방을 갖다가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에서 1시간 정도는 매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한다고 좋다고는 보지는 않고, 우리가 근육이나 간에 저장된 탄수화물이 완전히 고갈이 된 수준의 1시간 반, 2시간 이상 운동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또 근육을 갖다 쓰기 때문에 너무 장시간에 많은 운동을 할 필요는 없고 1시간 정도 운동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또 적당한 음주도 좀 권장을 합니다.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적당한 음주는 사실은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고 혈액순환도 좋게 해주고 대사도 좀 활성화시키고요. 알코올의 칼로리가 높다 하지만 우리 몸은 알코올에 의한 이 칼로리를 엠프티 칼로리, 깡통 칼로리라 해요. 영양소가 없는 칼로리라 해서 이 알코올이 지방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율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 들어오는 알코올은 우리 몸에서 독소 물질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배출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알코올 자체가 뱃살에는 크게 관여하지는 않는다. 술과 같이 먹는 음식, 안주, 이게 사실은 뱃살의 주범이지, 오히려 술은 열량을 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하게 먹으면 식욕을 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에 좋고 혈액순환에 좋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는 건 아니고, 적당한 음주를 함으로써 지속적인 뱃살을 빼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은 또 중요한 게 많이 웃어야 돼요. 뭐 웃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웃느냐, 웃는 표정만 지어도 우리 뇌에서는 엔돌핀이 나온다 해요. 이 엔돌핀은 긴장을 낮춰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고, 그러므로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또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웃는 표정이라도 짓고, 웃음이 날 수 있는 뭐 TV 프로라든가 흐뭇한 프로라든가, 저는 이런 거를 좋아해요. 텔레비 프로도 막 이렇게 어려운 드라마보다는 흐뭇한 또 다큐멘터리, 개그 프로, 이런 거 좋아해요.
가급적이면은 웃으면서 지내야 이 뱃살 빼는데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더라도요, 간헐적 다이어트가 효과적입니다. 뭐 한 15시간에서 17시간 정도의 이제 이런 공복 상태를 유지를 하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또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고 이제 식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몸에 탄수화물을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이 꽉 저장이 된 상태에서는 지방을 갖다 쓰지 않습니다. 지방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의 마지막 에너지 비상식량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을 금방금방 갖다 쓰지를 않거든요. 공복기간이 있을 때 이제 지방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될 거는 이런 간헐적 다이어트를 통해서 폭식으로 연결되면 안 되고, 그 상태가 자기 몸의 리듬과 사이클에 맞는 그런 상태에서의 간헐적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은 거의 먹지를 않습니다. 워낙에 생활습관 자체가 대학병원이나 또 인턴 레지던트 하고 그럴 때 아침을 거의 먹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십몇 년을 지내왔기 때문에 아침을 거의 먹지를 않기 때문에 점심 먹고 저녁 먹으면 그 다음날 점심 먹을 때까지 자연스럽게 간헐적 다이어트가 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아는 신경외과 선배 이분은 하루에 딱 한 끼 드시더구만요. 아침 일찍부터 수술방에 들어가서 수술이 뭐 17시간, 15시간씩 걸리고 하니까 저녁이 돼서나 나오기 때문에 저녁 한 끼를 드시는데도 뭐 그렇게 비만하거나 전혀 없으시고 또 생활하는데 또 지장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폭식과 연결되지 않는 식습관 패턴이라 하면 이런 간헐적 다이어트가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연소시키고 지방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텀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간헐적 다이어트가 뱃살 빼는 데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그리고 숙면을 취해야 됩니다. 숙면을 취할 때, 잠잘 때 우리 몸의 호르몬의 90%가 이제 분비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성장 호르몬이 숙면할 때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숙면을 취해야지만 우리 몸의 하루에 피로도 풀리고 또 스트레스도 해결이 되고 다음날 또 개운한 상태에서 대사 과정이 잘 되는 그런 상태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거와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이 숙면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숙면이라는 거는 나 늦게 잤으니까 늦게 일어나야지 이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에 사이클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나는 10시나 11시에 자서 뭐 6시나 뭐 이 전후로 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몸도 거기에 더불어서 규칙적으로 성장 호르몬도 분비가 되고 멜라토닌도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면 사이클과 더불어서 숙면을 취하고, 나 요즘에 잠이 너무 안 오고 뭐 힘들다 하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저는 수면제 사용을 뭐 일정 기간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규칙적인 수면과 숙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수면제 사용을 해서더라도 잠을 잘 주무시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화가 날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긴장된 상태가 되면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뭐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코티졸, 이런 게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는 우리 몸에 영양을 비축하는 그런 작용이 되는 호르몬들입니다. 왜냐하면 경계태세거든요. 그래서 영양분을 비축해야 되니까 내장 지방이나 이런 지방 축적을 조장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면역 기능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 면역에도 취약하고 혈관도 나빠지고 암 발생도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자, 화를 내지 마시고요, 뭐든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뭐 화가 나더라도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서 화를 가급적이면 내지 않고 지내시는 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균형되게 식사를 하시더라도 어차피 뱃살을 빼는 과정에서는 영양소가 좀 불균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항산화 종합 영양제 같은 거는 저는 꼭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빨주노초 파남보 이 색깔 채소를 골고루 균형 있게 먹을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또 칼로리 섭취나 이런 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활성산소가 또 증가할 수 있어.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노화도 촉진시키고 여러 가지 세포도 손상을 시키는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이제 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종합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적극 사실은 또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뱃살 빼는 다이어트를 하고 관리를 하실 때는요, 이제 운동도 같이 동반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체중계는 보지 마세요. 체중계는 우리가 근육이 어느 정도 붙고 뱃살이 빠지면요, 오히려 체중이 늘어나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꼭 권장하는 거는 허리띠 둘레만 봐라. 내가 체중이 몇 킬로인데 몇 킬로 빠졌는가 이런 거보다는 이 허리띠가 4칸이었다가 5칸으로 이렇게 좀 더 조여지는가 또는 자로 재던가 해서 이 허리띠를 주로 보시고 체중계는 보지 마십시오. 체중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늘면 체중이 더 늘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띠만 관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뱃살 빼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체중 감량을 하루에 7, 8kg 했다. 뭐 100% 저는 요요에 들어간다 보고 지방만 7, 8kg를 뺄 수가 없어요. 수치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수치예요. 지방 1kg가 9,800칼로리인데 자, 7, 8kg 빠졌다는 거는 상당 부분 근육이 빠졌다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했듯이 체중의 변화는 거의 없이 뱃살만 빠지기 위해서는 자, 지방 1kg 9,800칼로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찔끔찔끔 갖다 지방을 연소를 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는 체중은 뭐 아무리 비만한 사람도 한 달에 2에서 3kg 이상 빼지 말라 합니다. 또 요요에 들어갈 가능성도 많지만 한 1kg만 빠져도요 10개월이면 10kg예요. 장기간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내다보면서 지금 얘기했던 이런 수칙들을 꾸준히 지키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배가 들어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이런 생활 수칙들을 잘 지켜 나가시면 충분히 성공적인 뱃살 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건강에 또 뱃살 빼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